나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 누군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내 마음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살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고 억울한 순간이 와도 웃으며 넘겼다.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 말 하나를 붙잡고 나는 내 인생을 조금씩 접어넣으며 살아왔다.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가족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나 하나쯤은 희생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거울 속에 나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갔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날들.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인생을 살고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내 곁을 떠났다. 집 안에는 소리 없는 시계 소리만 남았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깊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아온 걸까? 병원 대기실에서였던 것 같다. 내 차례를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낯선 노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말이야, 나이 들어보니 사실 아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순간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때렸다. 무례한 말도 냉소적인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숨이 막히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부모의 기대, 상사의 평가, 이웃의 시선, 세상의 기준. 나는 그 모든 것에 맞춰 살기 위해 정작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 끝에 남은 건 칭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누군가의 고마움도 아니었다. 남은 것은 지친 몸과 조용한 외로움, 그리고 묻지 못했던 질문들이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지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정작 자기 인생을 살 기회를 스스로 미뤄왔는지도 모른다. 이 영상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잘 살았다는 자랑도 아니다. 조금 늦게,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한 사람의 고백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질문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차가운 문장을 통해 결국 나 자신만큼은 가장 소중해야 한다는 따뜻한 진실로 향하려 한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려 한다. 나는 오래도록 나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다. 늘 누군가의 기대가 먼저였고 내 마음은 늘 맨 마지막이었다. 좋은 아들이 되어야 했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어야 했고 어디서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남아야 했다. 그 역할들을 지키느라 나는 정작 나라는 사람을 돌볼 틈이 없었다. 젊은 시절 나는 꿈이 있었다. 크게 특별한 꿈은 아니었다.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내 생각을 천천히 정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급했다. 월급날은 매달 찾아왔고 아이들 학비는 해마다 늘어났고 집안의 가장이라는 책임은 언제나 나를 앞질러 달려갔다. 꿈은 자연스럽게 미뤄졌고 나는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 믿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참는 법에 익숙해졌다. 하고 싶은 말이 입 안에서 굴러다니다가 삼켜지는 일이 많아졌고 마음이 상해도 웃으며 넘기는 날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처음엔 자랑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가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묻혀버렸다. 인생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나는 하루하루를 넘기기 급급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보다도 눈빛에서 예전의 설렘이나 호기심이 사라진 것이 더 낯설었다. 언제부터 나는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언제부터 하루가 견디는 시간이 되어버렸을까? 아이들은 어느새 각자의 삶으로 멀어졌다. 전화는 안부를 묻는 형식적인 대화로 짧아졌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아내와 나 사이에도 말하지 않아도 알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많은 관계들이 사실은 노력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만 애쓰고 나만 참고 나만 맞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관계라는 이름으로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희생시켜왔던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버릇처럼 스스로를 설득했다. 조금만 더 참자. 지금까지 해왔으니 끝까지 해보자. 하지만 그 말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로하기보다 나를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지금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어떤 장면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될까? 누군가를 위해 애썼던 순간들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지켜냈던 순간들일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보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삶을 대신 살아온 것만 같았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는 역할에는 익숙했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제대로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틈이었다. 그 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온 생각 하나가 나의 오랜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온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아직 대답이 없는 채로 내 마음 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볼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끄는 순간에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중요했던 걸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지나온 세월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익숙한 하루로 돌아갔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하고 습관처럼 책임을 다하며 하루를 채워 넣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내 인생을 흔드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내 차례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요즘은 어디가 편찮으세요? 짧은 인사처럼 시작된 대화는 이내 서로의 나이와 사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분은 나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다. 등은 조금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눈빛은 참 맑았다. 오랜 시간을 살아낸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체념과 평온이 섞인 눈빛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말이야.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인생 다 보냈지. 나는 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 사실 아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에는 크게 울렸다. 무심코 흘려들을 수 없는 문장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기준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니요.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분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의 기대를 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다. 부모의 기대, 조직의 평가, 가족의 시선, 세상의 기준. 그 모든 것이 내 선택보다 늘 앞에 있었다. 나는 그 기준에 맞추느라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도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요.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늘 맞춰주기만 했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거든요. 잠시 멈춘 뒤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말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내 미래를 미리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얼굴에서 어쩌면 몇 년 뒤에 내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출벨이 울리고 그분의 차례가 되었다. 그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이제라도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늦지는 않았겠죠. 그분이 문 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주변 소음은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그 한 문장만이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다. 그날 이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말, 표정, 평가에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내 인생의 중심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며 이동하고 있었다. 아직은 낯설고 두렵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동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내 안에서 조용히 새로운 질문이 자라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작은 희망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 문장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나를 조용히 붙잡았다.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만 살아왔던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던져본 질문이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조차 흐릿했다. 너무 오래 참고 맞추며 살아온 탓에 내 마음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내 하루를 조금만 다르게 살아보는 것부터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서둘러 하루를 밀어내듯 시작하던 대신 창문을 열고 잠시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는 하루를 상상해 보았다. 오랜만에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좋아하던 작가의 낡은 책이었다. 책장을 넘기며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니 잊고 지냈던 나의 호흡과 생각들이 천천히 살아났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로 존재하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억지로 웃으며 맞춰줬을 상황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해보기로 했다.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가벼웠다. 불편한 침묵이 흐르더라도 그 침묵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나는 점점 알게 되었다. 착하게만 사는 것과 나를 지키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동안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예전에는 텅 빈 집이 외로움의 증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나를 회복시키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며 아무 목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와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물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면 혹시 누군가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나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을. 남의 기대, 불안한 비교, 쓸데없는 체면, 나를 소모시키던 관계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에는 오히려 여백이 생겼다. 그 여백 속에서 나는 늦게나마 숨을 쉬기 시작했다. 빠르게 달려오느라 잊고 있었던 내 리듬을 다시 찾고 있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하루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했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나를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방향을 바로잡는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의 남은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나의 인생을 되찾고 있다. 조금씩 삶의 속도가 느려지자 나는 비로소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아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그 말이 차갑게만 들렸다. 마치 사람을 외면하라는 말처럼, 정까지 버리라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곱씹을수록 그 말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무도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었다. 그 책임은 결국 나 자신에게만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기준을 남에게 맡겨왔다.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노력했는지, 그 판단을 늘 세상의 눈에 맡겨버렸다. 칭찬에 기뻐했고, 비난에 쉽게 무너졌으며, 타인의 평가가 곧 내 존재의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선택을 의심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욕심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생 후반전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무엇을 더 이룰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간.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니라 가볍게 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나에게 필요 없는 역할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쓸데없는 체면과 비교의 습관, 그것들을 내려놓자 놀랍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억지로 맞추지 않으니 진짜로 이어질 관계만 남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젊을 때 나는 늘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았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인정받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때서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었다. 이제는 안다. 행복은 이미 지나간 특별한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장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따뜻한 햇살, 조용한 음악, 편안한 차 한 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시간, 그 평범함을 느낄 여유를 잃고 살았던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손해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기대에 응할 수는 있지만 나를 지워가며 맞추지는 않는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배워가고 있다. 삶이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냈는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 아닐까?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나에게 이렇게 들린다. 아무도 나보다 먼저일 필요는 없다. 아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이 깨달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나는 더 이상 서둘러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나에게 솔직한 삶을 살아가려 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려 한다. 이 깨달음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남겼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건네고 싶은지, 이제 나는 조금 다른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본다. 완벽하지 않았던 선택들, 미뤄두었던 꿈들, 지나가 버린 시간들조차도 이제는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서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참 쉽게 스스로에게만 엄격해진다. 남에게는 이해와 용서를 건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늘 부족하다는 잣대를 들이댄다.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계속 벌주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완벽한 선택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 언제나 그때의 정답이었을 뿐이다.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조금은 잔인한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나에게 허락해 주기로 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인생 후반전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가끔은 여전히 외로움이 찾아온다. 조용한 밤, 불 꺼진 집 안에서 문득 허전함이 밀려올 때도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는다. 그 감정 또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로움조차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시간을 조용히 견뎌낼 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다. 그 대신 하루가 끝났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를 묻는다. 오늘 나는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하며 살았는가?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버리지는 않았는가? 그 질문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선택들은 정말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를 대신 살아주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기를 권하고 싶다. 잠시 산책을 나가 햇빛을 느껴보거나, 오래 미뤄두었던 책 한 페이지를 펼쳐보거나,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시작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이에 와 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보다 나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 남은 시간이 많든 적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다.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차갑고 외로운 선언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존중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 다짐이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고 조금 더 솔직하게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향으로 걸어가려 한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오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더 가볍고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이제 조용히 이야기를 마친다.